네, 이처럼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주검으로 도쿄 집으로 돌아오면서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부터 진행 중인 참의원 선거에서는 아베를 추모하는 일종의 동정표까지 더해서 일본 내 보수 표심이 크게 결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아베 전 총리의 부재로 한일 관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현재 일본 내에서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오늘은 아시다시피 참여연 선거일입니다. 기시다 정권이 과연 롱런을 할 수 있을지 가능할 수 있는 그야말로 중요한 국면이었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이틀 전에 있었던 아베 수상의 서거 소식 때문에 참여연 선거일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8월 저녁 내내 뉴스 시간에 거의 모든 방송에서 아베 수상의 사망 관련 뉴스를 내보냈다 그러거든요. 게다가 앵커분들은 거의 다가 검은 양복을 입고 온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일본 정부 내지는 일본 전체가 받았던 충격파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참여연 선거 자체가 분위기가 일종의 부재자 투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전 선거는 1% 정도의 증가가 있었다고 합니다만 예. 매스컴을 통해서 전해지는 분위기로서 참여연 선거일인지조차 알 수 없는 굉장히 묘한 국면들이 현재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 참의원 선거 관련해서는 차후에 저희가 이제 조금 뒤에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장례 절차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까? 네, 장례 절차는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일단 12일 날 가족장으로 치러집니다. 예. 그런데 이제 주요한 요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민장의 형태로 기시다 총리가 위원장이 되면서 아베 수상을 추모하는 모임이 국민장 형태로 치러질 텐데요. 예. 이게 이제 과연 국장이 될 수 있는가 정도의 얘기도 일부는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사례를 보더라도 국장의 경우에는 국가가 전면적으로 그 장례를 치릅니다만 아무래도 국민장의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2년 전에 있었던 나카소네 수상의 서거에서 국민장으로 치렀던 전례가 아마 참고가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시기가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가 일본도 제7파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 상황을 봤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사람이 올 수 있을지 부분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아베 수상을 추모하는 2년 만에 굉장히 커다란 추도식이 열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참의원 선거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이제 일본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서 이제 잠시 아베 전 총리가 세상을 떠난 것과 맞물려서 참의원의 분위기 자체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셨거든요. 일각에서 실제로 이번 선거가 정책이나 이념보다는 아베 전 총리를 추모하는 선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이번 선거는 여당과 야당이 결국에는 대결 구도가 아니었다라는 게 정치 전문가들의 관측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실질적으로 상황 역할을 하고 있는 아베 신조라는 전 수상 그리고 기시다 정권은 실질적으로 아베 수상의 협력이 없이는 전국 운영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포함하면 아베 수상이 추구하는 일종의 이제 보수 강경 노선과 기시다 수상이 내세우는 조금 더 온건 노선 이런 것들이 참여연 선거라는 부분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고요. 그 측면들이 사실은 정치 전문가들에게는 제일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예. 근데 지금 아베 수상이 지금 이제 서거한 상태에서 과연 참여연 선거에서 과연 어떤 대결 구도가 있을 것인가 부분에서는 동정표를 포함해서 일단은 선거 자체는 자민당의 압승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것이 현재의 관측입니다.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민당의 압승을 가정을 했을 때 향후 일본 내 정치 역학 구도는 좀 어떻게 전개되리라고 보시는지요? 네, 우선 그 작년에 중의원 선거 10월 달에 있어서 11월 달에 기시다 내각이 출범을 했습니다. 예. 그랬을 때 기시다 내각은 올해 7월에 있을 참여연 선거가 결국은 관건이었고요. 예. 그런 면에서 참여연 선거에 이기는 부분은 확실하다면 앞으로 향후 3년 동안은 선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년 정도는 확실하게 정권의 유지를 보장받은 셈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일본에서는 황금의 3년이라는 표현을 하긴 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한국도 그렇습니다만 일본도 국내외적인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과연 기시다 정권이 어떤 형태로 3년의 시간을 운용해 나갈 것인가에서 일단은 예상하지 못했던 아베 수상의 서거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우선 자민당 내에 파벌을 둘러싼
예. 아시다시피 자민당은 파벌이라고 하는 정치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예. 우리와는 다른 정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기시다 정권한테는 새로운 변수가 생기면서 예. 향후에 전국에는 좀 더 불투명한 요소가 더욱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파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베 전 총리라는 구심점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베파 같은 경우에는 와해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베파가 와해될 수 있다라는 뭐 관측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예. 현실적으로 아베파가 90 몇 석 정도로 자민당 전체에서 가장 뭐 거의 뭐 단독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 아베파를 지지하는 세력은 사실상 개헌을 판 일본 내 강경 보수들 약 한 30% 정도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근데 이 지지층이 실질적으로 90명의 의원을 바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대표가 될 것인가를 둘러싸고 일단은 그게 연착륙이 될 것인가 경착륙이 될 것인가의 부분은 있을 수 있겠으나 아베파가 가지고 있었던 정치 이데올로기를 포함해서 아베 수상의 유지를 받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아베파의 와해라는 부분은 조금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따라서 기시다 정권으로서는 아베 수상은 아니지만 포스트 아베 후계자를 놓고 어떤 식으로 아베파와 일종의 이제 경합을 하면서 자민당 내의 정치, 그다음에 일본 정치를 운영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관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아베 전 총리의 부재에 대해서 당장 참의원 선거 그리고 앞으로 정치 역학 구도는 어떻게 될지를 짚어봤는데 사실은 이번 선거에서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 여부가 핵심으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개헌을 주장해온 아베 부재는 또 어떤 작용을 하게 될까요? 예, 말씀 주신 대로 아베 수상 자신은 강력하게 이번 선거에서도 그 개헌 무드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라도 본인이 정력적으로 일본 전국을 다니면서 아베 파벌을 더욱 키우기 위해서 예. 노력을 해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흔히 이제 우리가 영화를 본받아서 뭐 아베 번색이라는 표현도 합니다만, 예. 근데 문제는 이 전체적으로 개헌 무드를 추진해 나갔고 이것을 가시권 내에 옮겨놓은 것은 아베 수상의 최장기 집권, 특히 2기 정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형태의 정치 경제적인 상황들을 포함해서 아베 수상이 2019년에 최종적으로는 2018년입니다만 최종적으로는 현재의 원래의 자민당의 헌법 개헌안 초안을 줄인 자위대의 헌법 구조에 명기하는 것을 포함해서 최소한의 요건, 그러니까 허들을 설정을 했거든요. 예, 예. 근데 본인이 2020년에는 개헌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마찬가지 1기 때와 마찬가지 몸이 조금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결국 스가 수상한테 물려줬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기시다 정권 하에서도 계속적으로 개헌을 위한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아베 수상이 지금 현재 사라진 상황에서 과연 그 아베 수상의 대신할 수 있는 정도의 중량감 있는 보수 인사가 누가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아베 파벌 내도 그렇습니다만 개헌을 둘러싼 자민당 내의 역학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예. 그런 면에서는 당분간은 오히려 기시다 수상이 가지고 있었던 온건 노선 이 부분이 약간의 시간을 번 것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이번 선거 결과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을 얻게 된다면 기시다 수상으로서는 자신들의 운신의 행보가 넓어질 셈이니까 그런 면에서 포함하자면 아베 수상과 다른 컬러를 낼 것인가 부분은 아직은 선택의 여지가 있겠으나 적어도 아베 수상이라고 하는 부담감을 조금 덜어낸 상태에서 개헌 부분에서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가 아베의 부재에 대해서 일본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를 짚어봤다면 사실은 우리나라 한일 관계 측면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작용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사실은 한일 관계에서도 지금 현재의 분위기는 이미 있었습니다. 기시다 수상은 아시다시피 2015년에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외상으로서 당시 수상이었던 아베 신조의 반대를 사실은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장본인이거든요. 예. 근데 위안부 합의가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사문화되게 되면서 기시다 수상의 영향력이 감퇴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반면교사가 되면서 한일 관계는 지금 현재 나오는 일본의 보수, 특히 아베 수상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있고 일단은 한국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 이상
한일 관계 개선은 없다.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계속 정권 발족부터 해왔기 때문에 아베 수상이 지금 현재 서거한 이후에 그러면 변화를 당장 모색할 수 있을까?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베 수상을 지지하는 30% 정도의 콘크리트 지지층 보수 강경파의 눈치를 봐야 되는 부분이 일정 정도 있다고 한다면 예. 일단은 자민당 내의 당내의 구도가 파벌의 역학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게 되면은 조금 더 기시다 컬러를 낼 수 있겠으나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조금은 신중한 모드로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아베 수상의 서거로 인해서 시간이 좀 더 길어졌다라고도 관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외신에서는 일본의 잔혹성을 겪은 한국과 중국의 경우 아베 부재에 있어서 반응이 좀 복합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에서 아베 전 총리 어떤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까? 예, 최근 한 사흘 정도 저도 열심히 인터넷을 보면서 아베 수상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는가를 봤습니다만 예. 전후 최장수 총리라고 얘기는 했었으나 과연 그 내실이 무엇이었을까를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경제정책에서 아베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서민의 생활이 나아졌는가라고 하는 궁극적인 그 진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일본의 사람들 삶은 경제 불황 그대로거든요. 예. 그다음 대외관계 부분에서도 대미 외교라고 하는 것들은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지만 북방 사개섬을 둘러싸고 러시아 외교도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중국과도 미국이 물론 추동한 거긴 합니다만 여전히 중국과의 문제에서도 미국의 노선에 동조하면서 중국의 견제 역할 그렇게 되게 되면 미국과의 관계는 굉장히 반석 위에 올려놓은 분명히 공로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동시에 동아시아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복합적인 국면,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이라고 하는 이웃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에서 근본적인 해법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일종의 상황을 기시다 정권이 짊어져서 해결하기에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아베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를 통해서 지금 이제 남겨진 레거시라고 생각되는 것을 기시다 정권으로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물려받으면서 아베 수상이 실제로는 보수 우익의 측면을 대변하는 역할, 일종의 이 부분은 견제긴 합니다만 예. 기시다 수상이 직접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영역일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거를 어떤 면에서는 기시다 수상이 전부 책임을 진다고 한다면 기시다 수상으로서는 훨씬 더 신중한 모드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베 전 총리를 저격한 피의자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마가미 데스야 지금 경찰이 단독 범행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정치 이념에 대한 원한이라기보다는 종교와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정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찰에서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해서 예.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되는데 아마 참의원 선거라는 부분도 고려했던 것 같고요. 예. 일단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현재까지 나온 상황으로서는 해상 자위대에 근무를 했었고 당연히 총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요. 예. 지금까지 그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으로 보자면 특정 종교 단체입니다만 이게 오늘 아침에 들어서 지금까지는 어느 단체인지를 지목하지 않았는데 현대 비즈니스라고 하는 인터넷 매거진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통일교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어머니가 통일교회 다니면서 가산을 많이 헌납을 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족의 경제가 힘들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었고 아베 수상이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만 통일교회와 여러 가지 형태의 인연을 맺어왔다라는 것은 조부였던 기시노부스케 수상부터 이어진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당연히 그게 이제 보수 우파와 연결되는 맥락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보자면 종교적인 맥락이라고 얘기됩니다만 아베 수상이 가지고 있었던 보수 우파의 성격이 전면에 드러나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거든요. 예. 따라서 그렇게 보자면 현재로서는 공식 발표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한 상황입니다만 아직까지는 범인의 동기와 관련된 많은 정보들은 여전히 부재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 아베 전 총리의 유세 일정이 일주일 전부터 미리 공개가 됐다고 하고요. 또 피의자가 범행 전에 그 지원 유세가 있었던 공간을 찾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호상의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거든요. 예, 경호상의 문제는 정말 그림을 보더라도 결국 총격이 이루어진 공간이 역 앞에 있는 교차로였습니다. 예. 교차로의 중간에 있었을 때 결국
청중들은 인도에서 있고 어느 정도 공간은 확보가 됩니다만 도로를 건너가서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360도 정도의 경계가 이루어졌어야 할 부분인데 예. 범인은 후방에서 들어와서 결국 경호원이 없는 틈을 타서 약 6, 7m까지 접근해서 6발이 들었던 산탄 권총을 발사했거든요. 근데 첫 발, 두 번째 총알을 발사할 때까지 제지가 없었다는 것은 이건 경호상의 심각한 문제라고 나라 현 경찰 간부가 예. 직접 얘기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 경호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 내에서도 아마 앞으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일 것 같습니다. 예, 논란을 포함해서 앞으로 이제 경우에 대한 논의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